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번째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62. 어제 보니까 어떤 새끼가 특강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새끼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특강이든지 뭐 어떤 이제 특별한 사람이 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애비가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히틀러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히틀러다, 아니면은 뭐 케네디를 죽인 암살범이다. 그거 잡히진 않았지만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또뭐 9/11 테러 사건 때, 동시다발 테러 사건 때, 그때 뭐 쌍둥이 타워를 갖다 공격했던 놈이다. 근데 그 애비가, 한마디로 애비는 죽었다. 당연히 이제 그게 테러리스트 빈라덴 집안이죠. 예전 빈라덴이 이제 백인이라 칩시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잘 살아. 어떻게 해서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존나 잘 살아. 그 애가 뉴욕 대학으로, 뉴욕을 합시다. 왜냐면 이제 9/11 뉴욕이 제일 크게 당했으니까. 그럼 콜롬비아 대학으로 특강을 하러 오는 거죠. 특강. 젊은이들이요, be ambitious, 예?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이런 식으로 이제 특강 하러 온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지 애비가 뭐 씨발 한 일이지 내 자식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자제가 없으니까 미국도.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 애비가 존나 불법을 저지르고 나라를 팔고 그 돈으로 잘 살고 있단 말이지. 요놈이 처음부터 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부모가 뭐 씨발 나쁜 짓을 하고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존나 고생을 하고 숨은 듯이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버드를 나왔다, 이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씨발 금수저 물고 나와서, 예? 존나 잘 나간단 말이야. 그런 애가 콜롬비아라든가 뉴욕 대학에 특강을 온단 말이죠. 특강을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강을 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 특강을 신청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새끼 신청을 했다. 뭐 초대를 할 수 있겠죠. 학장이 초대하든지 초대를 했다. 그런 초대 자체가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초대 자체가 안 돼요. 그 학교는 그럼 거의 폐교가 될 정도로 큰일이 벌어지겠죠. 왜? 국가를 팔아먹은 놈이라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걔가 도널드 트럼프가 뭐 씨발 뭐 지네 아버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막 존나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고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 새끼가 개새끼라서 막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인종차별주의자 같기도 하고 막 개새끼인데, 부동산으로 돈 번 놈인데, 근데 그게 금수저였으면 처음부터, 그리고 지 부모가 인종차별주의자에다가 국가를 팔아먹었던 놈이었으면, 스파이였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리 자유주의 국가라고 해도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나오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씨발 뭐 잘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세금 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국가를 팔아먹었다? 그런 집안의 새끼다 그러면은 절대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저 먼 나라에 있는 한국에서 어떤 새끼가 특강을 나갔다길래, 왜 거기에 원래 초대도 할 수 없지만은 초대를 해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한 사람도 이상할 뿐더러, 당연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학생들이 뭐 물러가라 데모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기쁘게 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00%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학생들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들이 그 사회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적응을 아직 안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게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럴 경우에는 싸워야 되겠죠. 그런 새끼의 강의를 갖다가 듣는다? 희락락하면서 적어도 그 뭐 계란이라든가 뭐 던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올커니 나도 특강을 해야겠다. 나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야겠다. 그래서 특강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특강이 무슨 특강이냐? 젊은이들이요. 헬 조선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꿈을 펼치라고 제가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제가 하는 말은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회를 두고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갈 학생들, 또는 성인, 대학교 갔다 온 학생들, 아니면 대학생인 학생들, 아니면 군대 갈 준비는 할 사람들, 군대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수구 꼴통, 뭐 대가리가 빈 새끼들한테는 이런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서 졸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학점을 잘 받았어요. 회사 취직될까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명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개지랄 떤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 이유가 명문 대학교만이 한국에서는 이제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공부를 했든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든지 다 죄인이고 노예라 이거죠 한마디로. 평생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마시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유학 준비를 하시라.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유학이라는 게 좀 비싸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학비를 줍니까? 공짜입니까 대학교가? 어떤 미친 새끼하고 미친년이 무슨 반값 등록금 어쩌고 뭐 개소리를 했는데 봐요. 입주댕이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유학이라는 게 혹시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교에서의 학비, 또 생활비,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활비죠. 모든 생활비, 자기가 쓰는 모든 생활비와 학비보다 싸다면, 비슷하다면은 갈 값어치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서 A 대학을 나왔어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대학교 학비, 책값, 그리고 뭐 생활비 같은 게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A라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나라는 끝나나요? 그 상태에서 회사가 취직됩니까? 스펙을 쌓아야 되죠. 뭐 토익 시험, 필요 없는 시험도 보죠.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또 방학 때마다 무슨 인턴을 하는 등 무슨 경험을 쌓는다, 뭐 여러 가지 하죠. 그것도 다 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더 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도 취직이 될까 말까야. 예? 그리고 무시당하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로 선진국, 우리나라가 아닌 선진국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차별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 새끼는 말을 잘 못할 것이다.
아, 저 새끼를 갖다 고용하려면은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 뭐 발급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 귀찮은데 그런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의 대학교가 여러 그런 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 대학교 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걸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C로 쫙 깔았어. 공부를 좀 안 했어.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C를 받든 뭐 D를 받든 좀 특이한 기술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런 애들은 대체로 취직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미국의 어느 주립대학, 이름도 모르는 주립대학, 예를 들자면 마이너트 스테인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 노스다코타에 있는 이런 대학을 졸업했어요. 학점이 너무 좋아. 자기 전공을 너무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 학점이 아주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값어치게 본다 이거죠. 오, 너 공부 열심히 했네. 너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하버드의 어떤 학생이 약간 좀 특이해. 뭐 당연히 기술이 있겠지만 그의 전공의 성적이 개판이야. 그럼 물어보겠죠. 너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할 거면서 이 전공으로 들어갔냐?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하는 거지 한마디로. 아, 그래도 내가 하버드 학생인데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죠. 한국에서는 반대로 서울대에서 학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연예인도 할 수 있어요. 배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연기를 못해. 그래도 배우를 할 수 있어. 서울대. 그런데 그럼 지방대에 나왔어. 공부를 잘했어.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사상도 좋고 괜찮아. 그런데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이 아니라 뭐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버리든지 면접 볼 때 어디 졸업해? 거기 연락할게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연락 절대 안 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이라도 가려고 좋은 대학원이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또 서울대는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를 딴 순수 혈통주의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진짜 문화적으로 불법이라고 이 새끼들이. 대가리도 나쁜 새끼들이 외국이면 존나 잘하면서 무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조선에서 나와서 만약에 한국하고 예? 비슷한 비용이 든다면 그리고 스펙을 안 쌓아도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어딜 갈 것이냐?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뭐 유학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경환이라는 뭐 경제부총리 이런 애들도 경제의 경도 모르는데 씨가 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땄어요. 나 어떻게 딴지 나 뭐 뻔해 뻔짜야 되네. 나 말을 못 하겠어. 지 논문도 읽을 줄 몰라. 그런 애들 많아요. 논문을 썼는데 자기 논문을 못 읽어요. 영어 발음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썼겠어요? 베낀 거지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거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최경환이가 그랬다 그런 건 아니고 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무식하잖아. 예? 경제의 경제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의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미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미국이 무조건 좋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공부를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캐나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대학을. 독일에서 할 수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할 수 있고 옵션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유학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 미국에 이런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미리부터. 당연히 위스콘신,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메디슨 카운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실제로 공부 레벨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급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위스콘신에 있는 머리 좋은 애들이 하버드 안 갔냐고요? 하버드 사립대잖아요. 비싸잖아요. 누군 무슨 듀크 대학 몰라서 안 갑니까? 예? 그
사립대잖아요. 비싸잖아요. 밴더빌트 몰라서 안 갑니까? 그거 사립대거든요.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학금 준다고요, 여러분들? 천재라고요? 전체 장학금 주면은 뭐 가죠 당연히. 전체 장학금 주면 당연히 가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도 그렇고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무슨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만 간다고 해서 다 천재고 뭐 예, 위스콘신 가고 뭐 미네소타 다니고 뭐 그런다고 해서 바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 랭킹을 따지는 무식한 것들 그런 애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헬 조선에서 나올 거니까. 자,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공짜입니다. 학비가. 독일은 학비가 공짜라니까요. 생활비만 내면 돼요.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든대요. 프랑스는 좀 더 든다 그러는데 거의 공짜예요. 프랑스도 학비가. 영국은 의료보험이 공짜라고. 병원비가 공짜래요. 그럼 말 다 했죠. 학비가 쌀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영어에 몰빵을 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착실하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세요. 뭐 개지랄 떨면서 막 학원 다니고 막 그냥 학원 보내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그 돈 아끼시고 그냥 먼저 어느 학교를 그 내가 독일도 있고 프랑스 말도 좀 하시고 아니면 독일 말을 하셔도 되고 가까운 일본 한번 가보세요. 일본은 대학교 학비가 싸진 않아요. 공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유학생들에게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100%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모든 유학생들에게 그냥 줘요. 그러나 전체 장학금을 주진 않죠. 당연히 조건이죠. 그러니까 전체 장학금 뭐냐?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성적이 좋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어 시험 1급 있거든요. 1급을 받고 뭐 성적이 좋으면은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럼 알바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부모님께 돈을 안 받고 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역사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일본이 좀 미쳐 날뛰어가지고 지금 한국을 미워하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계제를 떠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이제 떠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국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국을 미국이라든가 독일과 비교합니까? 비교 못해요. 기술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문화적이든 다 비교를 못한다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하고 비교 대상 아니 일본이 한국의 비교 대상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사실 강력한 국가이죠. 그런데 강력한 국가이면서도 매너가 좀 없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죠. 당연히 미국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유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과거 역사를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이제 한마디로 지들이 안 했다, 뭐 지들은 피해자다, 뭐 개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도 그런 일 없었다, 뭐 설마 그런 일 있었을까? 개인적인 뭐 일탈이다. 그러고 보니까 씨발 이 새끼들이 누구랑 똑같네. 개인적인 일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학사관을 갖지 말자, 씨발 자랑스러운 일본을 갖다 자랑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본 대학교들이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미국에 비해서요. 미국. 그러나 정말 많이 가죠. 미국 사람들도 오고 유럽 사람들도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애들 아주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들어가긴 조금 쉽죠. 일본 아이들보다는 외국 학생들 근데 공부는 뭐 비슷하죠.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언어가 랭귀지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랭귀지를 일본 말을 공부하고 시험 봐서 지원을 하느냐? 그 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은 특이하게 랭귀지 학생들도
일본어 연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 줘요, 다 줘. 100% 줘요. 어느 정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느 정도. 만약에 1년에 한 700만 원이다. 랭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거기서 뭐 30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생이 처음에 올 때 비행값하고 처음에 학비 정도 정책할 때 그 비용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아르바이트로 다 커버가 돼버려요. 우리 아주 멋진 친구 하나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희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젊은 친구. 그 친구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은 좀 특이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가 다른 미국 어떤 나라에 비해서 유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 100% 취직이 돼요. 일본은 그 정도로 취직할 확률이 무지장 높아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다 구별 안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시겠죠? 먼저 한국말 하시죠. 일본 학교 들어오면 일본말을 당연히 하죠. 일본 대학교에서도 랭귀지를 해야 돼요. 이제 언어 하나 선택해야 돼요. 외국어.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뭐 다른 영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가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한국 사람보다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듣는 듣기로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발음이 둘 다 나쁘대요. 한국 사람이 더 좋고 일본 사람들이 더 나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일본 사람이 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토익이라든가 토플 점수의 평균이 낮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이 낮다고 하는 이유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선진국이라서 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선진국이라서 그렇게 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옵션이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제로. 자기들의 학교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외국 학생이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내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아주 깔끔하고 정말 아주 마치 일본 사람이 일본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일본 자체는요 중소기업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 해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회사 말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소기업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뭡니까? LG, 삼성 그런 거잖아요. 대기업만이잖아요. 어디 구로공단에 있는 한 500명, 300명 이런 회사가 유명하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장난이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취직하기에는 정말 천국이죠, 천국. 당연히 일본 학생들도 취직을 못해가지고 내가 취직을 못해서 1년 꿇었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본에는. 이거는 정말 없어요. 간단히 해서 없어. 그리고 일본에서는 작은 중소기업 10명, 20명이 하더라도 연봉이 아주 큰 대기업하고 연봉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후진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뽑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돌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오른쪽 이걸 왼쪽으로 표현하나요? 오른쪽으로 표현하나요? 지도를 위에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다고 하나? 일본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유학생들이 성공하기 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도 나쁘지 않다. 당연히 한국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생활비는 좀 비쌀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비쌀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어요. 학생들 그 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패스 있어가지고 학생 할인
인터넷이라든가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학생 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액권인가 정기권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울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저 같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큰 집을 구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학생들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평당 단가로 집을 빌린다. 그럼 평당 단가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일 것 같은데요. 예, 세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방 같은 데 있잖아요. 쪽방 같은 게 뭐 30만 원, 40만 원 한다며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독일은 공짜.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기술 학교가 유럽 쪽은 기술 학교가 아주 많이 발전됐어요. 자격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심을 좀 하세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데모를 해가지고 국가가 망했다. 이렇게 개소리 하는 새끼 말 듣지 말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쇠파이프를 들고, 예? 나의 미래를 갖다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의 적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공부,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뭐 코케인이라든가 히로폰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도 많이 받아야겠죠, 정보. 예? 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든가 여러분들이 무슨 법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영문과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그냥. 좀 특이한 거 좀 해보세요, 특이한 거. 특이한 과가 외국에 많아요, 사실. 그런 과가 의외로 학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노려봐도 된다, 그죠? 항상 제가 말하는 유학의 그 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론은 마지막에 박사를 따는 것이다. 박사를 따기 전에 외국에서 취직이 돼서 정착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중간에도 외국에서는 중간에도 회사 끝나고 나서 야간에 석사 박사를 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박사를 따시라. 그러면은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완전하게 정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박사를 따는 순간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가가 야, 너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봉사를 좀 안 해볼래? 너의 기술을 좀 우리가 좀 이용해야겠는데? 이런 제안이 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박사를 따든 뭐든 뭐 필요 없어요. 너 대학교 어디 졸업했냐? 학번이 뭐냐? 학번. 예? 몇 살이야? 부모님은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서의 공부 끝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 이걸 하면은 이거 될까?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 이런 가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유학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야 씨발 너도 유학 갔다며, 너도 돈 많이 썼다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실패한 게 많고, 또 지금 보니까 억울한 거야. 왜 이런 말을 안 해줬어, 이 새끼들이? 이런 억울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씨발, 니들은 뭐 존나 그냥 후진 대학교나 가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머리 좋게, 효과적으로, 싸면서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정말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따느냐. 이런 걸 갖다 꾸준히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 된 유니버시티 랭킹도 없어요. 이거 뭐 정말 후진 학교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퀄리티가 좋다니까요. 상당히 질이 좋아요, 학교. 미국 학교들이. 캐나다 학교들 상당히 질이 좋아요. 독일의 어떤 대학교도 상당히 다 질이 좋아요. 한국의 어떤 대학교보다 더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남을 고소하고 막 그런 놈 있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예? 한국에 있는 여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거짓말 존나 하고 막 사람들 이용하고 막, 예? 나라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듯 하면서, 예? 독재자를 갖다가 막 찬양하는, 그런 애들보다는 차라리 외국에 나와서 진정한 민주주의, 예? 진정한 경쟁사회. 우린 사실 경쟁이라는 걸 못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진정한 경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경쟁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삽을 들고 딱 갔더니 어떤 새끼가 불도저를 들고 와버렸네? 예? 아니, 경쟁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새끼가 그러는 거야. 열심히 파 임마. 네가 열심히 안 파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저 뒤에 있는 새끼, 어떤 새끼가 단추를 누르면서, 야 씹새끼들 말이야 진짜 시끄럽게, 그러면서 단추를 누르면서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지는 일 안 하고, 예? 그래서 뭐 게을러서 뭐 씨발 뭐 니들이 고생을 덜 해가지고, 예? 쇠파이프를 들고 돌아다니니까 니들 때문에 지들이 꼭 못 살면 국가를 갖다가 뭐 씨발 핑계를 댄다는 둥, 뭐 대통령을 욕한다는 둥, 이런 개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들이 반성할까요? 반성 안 하죠.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진정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실패했든지 현재 대학생이든지, 아니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막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학원비를 갖다가 뭐 100만 원, 뭐 최소 5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유럽의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외국 사람으로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 얘를 몰라, 어느 정도 상상을 못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어느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의 성적이다, 그러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암기식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암기를 잘했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태어났구나 상상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상상을 못해요. 사실 강남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당연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강남의 부자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아버지가 뭐 어디다 그럼 알겠죠. 근데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성적이 이렇다 그러면 얘가 공부를 정말 잘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암기를 잘했네, 주입식 교육을 잘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잘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영어 시험이라든가 토플 점수라든가 학교 성적 요 정도만 더 제출을 하고 합격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더 뛰어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기술을 말을 못한 거야. 창피해서. 누가 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요즘 비디오 촬영되죠?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 CD로 만들어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해가지고 비디오 파일에서 보내도 되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원서를 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난 내 인생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있다. 이런 걸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죠.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가장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래를 잘하지만은 한국에서 뭐 SM 엔터테인먼트든지 JYP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가수가 되기는 너무 험난한 길 같아. 아니면은 나는 가수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노래는 잘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저도 뭐 한 노래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저 때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뭐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당연히. 노래 가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학교 가는 것 자체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사실 거의 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제가 아는 애들도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거의 무시당하죠. 사실 국가적으로 차별하죠. 딴따라라고 생각하죠. 그냥 밴드 뒤에서 음악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오페라 이런 이쪽 그 클래식 하는 쪽 애들이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개무시했었어요. 일반 가수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운동선수를 갖다 개무시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됐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개무시했고 예술을.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기술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네.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네. 그럼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겠구나.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아시겠어요?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일반 이제 국가대표 이제 운동이 다 끝나고 나이가 돼가지고 일반 기업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피겨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 선수를 이제 피겨 스케이팅 여왕이 됐어요.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이제 운동을 못 하잖아요. 평생 뭐 60대까지 막 뭐 트리플 엑셀인가 그걸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운동을 안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죠. 취직을 해서 이제 원서를 내는 거죠. 일반인처럼 원서를 내. 근데 한국 같으면 어떠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같으면 어땠을까? 보세요. 한국 같으면은 김연아 얼굴을 이용해서 그 친구의 그 뭐죠? 사회적인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친구를 취직을 시켜줘요, 당연히. 그래서 얼굴 마담을 시켜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친구는 사실 그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책을 읽고 나는 실제로 마케팅, 홍보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뭐 총무부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 친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느낌 넣죠. 그러나 그 친구를 얼굴을 팔라고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막 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로 일을 해요. 회사에서. 정말로 일을 합니다. 업무를 봐요. 업무를. 부장한테 깨지고요. 과장한테 잔소리 듣고 예? 진짜 그래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이제 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운동선수를 뽑느냐? 한국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김연아가 씨발 저 고대를 갔는데 제가 공부를 했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제가 뭐죠 피겨 스케이팅 좀 하는데 공부하겠냐? 제가 뭐 알아듣겠냐? 이런 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면은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당연히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해낼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죠. 그리고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실례로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저 하워드 스타벅스의 회장, 스타벅스의 파운더, 창립자 이 양반이 노던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습니다.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군요. 가만있어 봐. 노던 시카고 유니버시티인가?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 둘 중에 하나 졸업했어요. 정말 뭐 학교 정말 후진 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양반이 중요한 게 그 학교를 공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공부로 안 들어갔다니까? 그럼 뭘로 들어갔냐고요? 이 양반이 미식 축구 선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 선수로 특별 장학금생으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원래 이제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맨하탄 쪽에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모님은 그쪽이잖아요. 저 유대인.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하버드도 안 가고, 예?
UC 버클리도 안 가고 프린스턴도 안 가고 예일대도 안 가고 어딜 갔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어딜 갔느냐 하면은 아주 후진 학교를 갔다 이거지. 지방대를. 랭킹도 진짜 거의 뭐 솔직히 까놓고서 랭킹이 상당히 황당해요. 사실 황당해. 황당할 정도로. 그런데 이 양반이 예? 이 양반이 저 찾았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어요.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 이거 랭킹에도 안 들어가요, 거의. 예? 그것도 스포츠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제록스에 들어왔어요, 제록스에. 세일즈맨으로. 우리 제록스 있죠, 그 복사기 파는데. 세일즈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상당히 좀 대단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장으로 1979년대 사장으로 커피 메이커 우리 커피 메이커 있죠 스위스 커피 메이커 회사에 사장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이제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차린 거죠. 뭐 전 재산 다 날렸어요 사실. 이 양반 이제 회사 차릴 때 집도 팔고 뭐 그냥 진짜 전 재산을 다 건 거지 아마도. 인생을 걸어버렸지 아마도. 그때 이제 마누라도 믿고 따라주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미식축구를 해서 이 정도까지 끌어왔다. 이 정도까지 됐다. 그걸 믿어준 거예요. 제록스라는 회사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운동선수래. 지방대 뭐 존나 안 좋은 데를 나왔대. 안 뽑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다 이거죠. 일본도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유럽도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숨겨진 재주라든가 재능을 갖다가 꼭 준비하셔서 뭐 개발을 계속 하셔서 나중에 외국에 유학을 갈 때 그걸 보여주라 이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온다 이거죠. 장학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태권도도 좋아요. 태권도.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학원을 갔다 아이들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영어 뭐 수학 뭐 국어 막 기본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세요. 그냥 고등학교. 기본적으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세요. 뭐 문제 일으키지 마시면 돼요. 고등학교 성적을 갖다가 뭐 무조건 1등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졸업하세요. 적당히. 일단 졸업하세요. 그냥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애가 특출한 기술이 있다. 당연히 그 기술로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미대에 가겠죠. 미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미대를 가야겠다 내가. 그럼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난 미대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그림을 그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노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술을 꼭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같이 원서를 낼 때 내시라 이거예요. 그럼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재주가 뭐 있을까요? 이제 노래를 불러서 이제 비디오 촬영해서 보내는 거, 악기 연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음악으로 음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원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연주한 거 있죠. 연주한 거. 뭐 한국에서 이제 음악을 했나 봐요. 연주한 거를 그 대학교에 보냈대요. 그랬더니 원서를 내기 전에 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야. 합격증이. 그냥 오라고 빨리.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잘 그려. 이거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강남 가면은 포트폴리오 뭐 미디에 가는 포트폴리오 작성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100%다 걸려요. 그런 걸로는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걸리니까. 근데 진정은 내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야. 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그럼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서 모으세요. 모아서 비디오 촬영을 주기 아까우면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걸 보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수가 아니라 잠깐 공부했던 친구인데 한 번 보면은 다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버드에서 나중에 보니까 공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하버드에서 완전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환 학생으로 갔는지 하여튼 일단 하버드에서 불렀어요. 그런 식이라 이거죠. 아니면 노래를 해도 되고, 노래 있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악기를 다뤄도 되고, 악기 연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디빌딩, 뭐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장면을 해도 되고요, 사실. 그렇죠? 달리기를 찍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꼭 저번에 저 타이완의 학생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금 받았을 거예요, 그 친구는. 전 세계 모든 라면을 먹어본 거야, 걔는. 예,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 라면 하나하나를 다 감상문을 썼어요, 걔가. 감상문을. 그 쓴 걸 다 하버드에 넣은 거야.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토플 점수라든가 SAT 점수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라 이거죠. 나는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그냥 팥버리면 이런다. 이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냥 뽑아줘 버렸어요. 간단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예? 아주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너무 학원이라든가 그 한국에 있는 학교를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중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한 3년 정도 후에 한국의 대학교들이 정말 변화돼서 교수들은 정말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교에 그 국가에서 나온 보조금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입학금이라든가 이걸 갖다 떼먹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일이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 또 교수들은 또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뒷돈 주고 뭐 선후배, 인척, 친척 관계를 예, 따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까요? 한 3년 정도 후에? 저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그렇게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학 준비를 하시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희망은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문장 하나 소개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거죠.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